한명회의 본관은 청주이며 할아버지는 예문관제학 한상질이고 아버지는 감찰 한기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 글을 읽어서 성취한 바 있었으나 과거에는 늘 실패하였다. 그보다 한 살 아래인 중마고우 권남은 문종 즉위년에 있었던 과거 시험에서 장원의 영예를 차지했으나 한영애는 다음에 문종의 즉위를 기념하는 과거에서도 41명의 합격자에 들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는 문종 2년에 하는 수 없이 문음으로 경덕궁의 궁지기가 되었다. 드디어 해가 저물었다. 수양대군이 활 쏘는 것을 핑계 삼고 멀찌감치 무사 등을 이끌고 후원 소나무 정자에 이르렀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를 향해서 입을 열었다. 무사들의 의논이 분분하였다. 그 중에는 북문을 빠져나가 지레 도망을 쳐버린 자들도 있었다. 다급해진 수양이 한명회에게 계책을 물었다. 수양대군이 드디어 활을 끌고 일어서서 말리는 자를 발로 차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수양대군이 중문으로 나오니 부인이 갑옷을 끌어다 수양대군에게 입혀주었다. 드디어 갑옷을 입은 수양대군이 말에 올랐다. 수양대군이 가동 임어우름만을 데리고 단기로 김종서의 집을 향해 내달았다. 앞서 수양대군이 떠나기 훨씬 전에 권남과 한명회가 계략을 의논하였다. 권원, 권경, 한서구, 한용징 등으로 하여금 돈이문한 내성 위에 잠복하게 하고 또한 양정, 홍순손, 유서에게는 변복을 하고 수양대군을 따라가게 하였다. 수양이 처음에 권남에게 명하여 김종서의 집에 먼저 가서 정황을 엿보게 하였다. 권남이 찾아가서 명함을 바치며 인사를 하니 김종서가 권남을 불러들여서 별실에서 한참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권남이 돌아와서 보고하니 수양은 이미 말에 올라타 있었다. 수양이 드디어 김종서의 집 동구에 이르렀다. 수양대군이 일행과 함께 김종서의 집에 다다랐을 때 김종서의 아들 김순규가 무기를 든 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3명의 무장한 기병들이 근처에 있었다. 수양대군이 그렇게 말하자 무기를 든 자들이 흩어졌다. 수양이 데리고 간 무사들 중에서 양정은 칼을 차고 있었고 유서는 활과 화살을 차고 왔다. 그때 김종서의 아들 김순규가 문 앞에 앉아서 신사면 용광은 등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수양대군이 찾아온 것을 보고 일어섰다. 김순규가 들어가서 고하자 김종서가 한참 만에 나왔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멀찍이 서서 다가가지 않고 있었다. 김종서가 2-3번 들어오기를 청하였으나 수양대군이 굳이 거절하니 김종서가 부득이하여 앞으로 걸어서 다가왔다. 김종서가 문을 나와 걸어 나오기 전에 수양대군은 자신의 머리에 쓴 사모의 뿔을 어딘가에 떨어뜨려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다. 수양대군이 웃으면서 김종서에게 말했다. 김종서가 서둘러 자신의 사모뿔을 빼어주었다. 바로 그때 수양대군의 가동인 임어우른이 김종서에게 다가가려고 나오니 수양대군이 꾸짖어 물러나 있게 하였다. 김종서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김종서를 호위하는 윤광은과 신사면이 굳게 버티고 앉아 물러가지 않으니 수양대군이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피하지는 않았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에게 다시 이르기를 수양은 데리고 온 자신의 집종 임어우른에게 편지를 내놓으라고 둘러댔다. 임어우른은 편지를 찾는 적 뒤적거리다가 형조의 지부에서 받았던 아무 편지나 한 통을 꺼내서 김종서에게 건넸다. 그러자 김종서가 편지를 받아서 몇 걸음 물러서서 달빛에 비춰서 들여다보았다. 그때였다. 수양대군이 임어우른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재촉하였다. 한편 한명에는 수양대군을 따라 성문에 이르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수양의 명령을 받아서 반복하여 무사들에게 전하고 함께 온 무사들에게는 수양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기다리게 하였다. 권남이 달려와서 홍달손에게 수양이 이미 김종서의 집에 간 것을 비밀히 알리고 또 한두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서 숭례문과 서소문을 닫게 하였다. 권남은 스스로 갑병 2사람과 총통이 10사람을 거느리고 돈이문에 이르러 지키게 하고 명령하였다. 한참 뒤에 성 안으로부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수양대군이었다. 수양대군이 웃으며 건남에게 다가와 말했다. 잠시 후 한영애가 무사들을 거느리고 달려왔다. 수양대군이 홍단손을 시켜 순졸들을 거느려 뒤에서 따르게 하고 임금이 머물고 있던 시좌소로 향해 갔다. 수양대군이 건남을 시켜 입직 승지인 최항을 불러내었다. 수양이 최항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양대군은 처음에 궐문에 이르러 입직하는 내금이 봉석주 등으로 하여금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활을 메고 남문의 안쪽들에 늘어서서 방비하여 엿보게 하고 또 입직하고 있는 여러 곳의 별시위 갑병들과 총통부대 대원들 등으로 하여금 둘러서서 경계를 하게 하고 여러 순군들은 임금의 처소가 있는 시좌소의 앞뒤 골목을 파수하여 차단하게 하고 그 자신이 친히 순졸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남문 밖의 가회방, 동구박 돌다리가로 가서 주둔시키고 서쪽으로는 영흥대군의 집 서쪽 동구에 이르고 동쪽으로 서운광곡에 이르기까지 좌우익을 나누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또 돌다리로부터 남문까지 기병과 보병으로 네 겹으로 둘러쳐 경계하였다. 황보인에 이어 조극관과 이양이 제3문에 들어오니 한귀 등의 역사가 철퇴로 때려 죽였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윤처공, 이명민, 조번, 원구 등을 죽이고 삼군진 최사기를 보내어서 기면을 그 집에서 죽이고 삼군진무 서조를 보내어서 민신을 비석소에서 목베고 또한 최사기와 의금부도사 신성경에게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성령대군 집에 머무르고 있던 안평대군 이용을 잡아서 압송하게 한 뒤 강화로 귀양 보냈다. 삼군진무 나치정이 군사를 거느리고 안평대군의 아들인 이우직을 잡아 역시 강화로 암령하였다. 그런데 안평대군이 강화도에 이르자 급히 그 자신의 종 영기를 부르더니 옷을 벗어 입히고 변장을 시키더니 이렇게 비밀히 부탁하였다. 정인지가 권남을 시켜서 붓을 잡고 이계전 최항과 더불어 교서를 짓는데 밤공기가 심히 추웠다. 단종이 환관 엄자체에게 명하여 내온 내수를 내려서 수양대군 이하 여러 재상들을 먹였다. 수양대군은 임금에게 군사에게도 술을 먹이도록 아뢰어 청하고 또다시 임금에게 아뢰어서 안평에 무렸던 환관 한순과 살 황기준 등을 권례에서 잡아 의금부에 넘기도록 윤허를 받았다. 김종서가 다시 깨어나서는 간호 원구에게 말했다. 김종서의 간호 원구가 돈이문에 도착하여 김종서가 시키는 대로 전하였으나 문 지키는 자들이 듣지 않았다. 김종서는 상처를 싸매고 여장을 하고서 가마를 타고 돈이문, 서소문, 숭례문 등 세 문을 거쳐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다. 드디어 되돌아와서 아들 김승벽의 처가에 숨었다. 이튿날 아침에 이명민도 또한 다시 깨어나서 들것에 실려 도망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수양대군 일파였던 홍달손에게 일러 바치니 수양이 호군 박재함을 보내어 목을 베었다. 수양대군은 간밤에 죽였던 여러 사람들이 다시 깨어날 것을 염려하여 양정과 의금부 진무 이흥상을 보내어 수색하게 하고 드디어 김승벽의 처가에 이르러 김종서를 붙잡았다. 그때 김종서는 자신이 잡혀가서 옥에 갇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의금부 포졸이 김종서를 끌어내어다가 목을 베었다. 이어서 김종서 부자와 황보인, 이양, 조극관, 민신, 윤처공, 조번, 이명민, 그리고 원구 등의 목을 모두 저잣거리에 내걸었다. 길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통쾌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의 죄를 헤아려서 기왓돌로 때리는 자까지 있었고 여러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이 또한 김종서의 머리를 향해 욕을 하였고 환관들은 같은 환관 출신으로 단중에 시중을 들다가 죽은 김연의 시체를 발로 차고 그 머리를 짓이겼다. 그 뒤에 저잣거리의 아이들은 난신의 머리를 만들어서 귀신 쫓는 놀이를 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아이들의 노래는 김종서 세력 때문에 조극관이 몰락하였네라는 것이었다. 이날 밤에 달이 떨어지고 하늘이 컴컴해지자 난데없는 화살 하나가 날아와 떨어졌다.
경비를 하던 위사가 놀라 고하니 이계전이 두려워하여 나팔을 불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수양대군은 웃으면서 라고 하였다.